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은 모두 그 C 언어에서 조금씩 바뀐, 기존의 C 언어에서도 개념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C++에서 변형이 되느냐, 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클래스와 그리고 객체, 이런 것들이 사실은 C++ 언어의 객체지향적인 기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가장 큰 차이점, 새롭게 추가된 기능,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클래스를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말해서 데이터와 펑션, 그러니까 함수가 결합된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C 언어에 있던 구조체를 확장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구조체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구조체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자료형들을 복합해서 저장할 수 있다. 그걸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그 장점이 있었는데, 클래스에서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데이터에다가 함수까지 추가를 합니다. 네. 밑에 보시면, 그래서 struct라고 하는 키워드 대신에 클래스로만 바꿔주시면 나머지는 사실은 구조체처럼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찍고 안에다가 변수를 선언하고 함수를 선언하고. 그러니까 물론 구조체는 이제 변수만 선언했었죠. 근데 이제 함수를 선언하고요. 여기 보시면 그 variable, 뭐 function 이런 것도 선언하는 것 이외에도 private, public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클래스를 사용할 때 누가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권한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그런 한정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기회 될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IOStream 뭐 이런 간단하게 이제 출력을 위해서 인클루드를 했고요. std, 이건 이제 STL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경우를 위해서 네임스페이스를 이제 유징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클래스의 선언을 보시면 클래스라고 쓰고 C rectangle, 여기서는 이제 C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C++에서 클래스라는 의미로 앞에다가 대문자 C를 붙여줍니다. 그런 의미고요. C rectangle 이라고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아래 보시면 클래스 마지막은 가로를 닫아주고 세미콜론 찍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클래스의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 안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선언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 클래스에 포함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속이라고 합니다. 소속 또는 영어로 멤버 이렇게 표현하죠. 예를 들어서 int x, y 세미콜론 이렇게 되면 변수 x와 y가 이 C rectangle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죠? 네, 클래스에 마치 구조체 안에 변수들이 포함이 되듯이, 그죠? 네,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추가된 것이 이제 public 밑에, public에 대해서 뭐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보시면 set values와 area라고 하는 함수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제 함수의 프로토타입만 선언하는 거죠. body를 함수의 우리 body라고 그러죠. body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고요. 프로토타입만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 C rectangle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x, y 두 개의 변수와 그리고 두 개의 함수로 이루어진 클래스로 이렇게 선언이 되게 됩니다. 뭐 기능에 대해서는 뭐 굳이 여기서는 이제 구조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set values와 area는 어떻게 그러면 함수 body를 만드느냐? 그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void, 자, set values를 먼저 보시면 void는 void, set values int a, int b 가로 열고 x는 a, y는 b, x와 y의 값을 설정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네. 그냥 일반 우리 함수 만들듯이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느끼시겠지만 보시면 set values 앞에 C rectangle 콜론이 두 개 붙어 있죠. 땡땡땡땡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얘기하는데 콜론이 두 개 붙어 있죠, 그죠? 이 콜론의 의미는, 두 개의 콜론의 의미는 이 set values의 함수의 소속을 의미합니다. 이 함수가 그냥 전역적인 함수냐, 그냥 독립된 함수냐, 아니냐. 그러니까 독립된 함수의 경우는 이 소속을 알리는 연산자가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는 C rectangle에 소속이 된다는 의미로 C rectangle에 콜론 두 개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 아까 C rectangle 안에서 선언만 했던, 프로토타입을 선언했던 그 함수에 대해서 여기서 body 부분을 구현해 주게 되죠. 이런 식으로 클래스 선언 밖에서 클래스의 함수들을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코딩을 해주게 됩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부분이 이제 같이 쌍으로, 물론 파일이 이제 이 클래스 선언 부분은 헤더 파일이 들어가고요. 이 함수들의 멤버 함수들의 소속 함수들의 구현 부분은 .cpp라고 해서 그런 파일들에 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에서는 우리 이제 C 렉탱글을 기존에 하나의 타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int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C 렉탱글 클래스의 변수, 보통 객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얘에서 보시는 것처럼 C 렉탱글의 rect, rectb 그러면 rect와 rectb라고 하는 두 개의 객체가 C 렉탱글 타입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rect.setValues 그러면 rect 안으로 들어가서 rect 안에 있는, 지금 C 렉탱글이 setValues라고 하는 소속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rect와 rectb도 둘 다 이것을 가집니다. 복사해서. 그러면 rect도 setValues 그러면 rect 안에 있는 또 그 안에 있는 x와 y도 있겠죠. 거기에다가 3과 4를 넣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rectb의 setValues 5, 6 이것은 rectb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그 안에 있는 x와 y에다가 5와 6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rect와 rectb는 C 렉탱글 형태를 가지지만 서로 전혀 다른 객체죠. 네, 마치 우리가 쌍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 눈, 코 이것은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죠. 모양은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죠.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별도로. 그래서 A라는 사람의 코를 눌렀다고 해서 B라는 사람의 코를 누른 거와 같지는 않죠. 그렇죠? 처음에 생길 때만 같은 거죠. 예,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C rectangle, rectb는 rect와 rectb는 이렇게 C rectangle로 선언할 때는 정확하게 똑같은 모양을 가집니다. 그 다음부터 rect 안에 있는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고 변수를 변경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 그럴 것이 우리가 객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그 모양을 선언해 준 거, 이렇게 생겼다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낸 것, 그것이 바로 객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사용해서 화면에다가 에어리어 함수를 또 호출하면 서로 다른 xy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에어리어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xy가 가로 세로의 크기가 되겠죠. 사각형의 면적, 에어리어는 사각형의 면적을 출력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클래스를 선언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 기본 구조를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클래스 이미지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클래스 이미지, 그래서 가로 열고 아랫부분에 가로 닫고 세미콜론, 몇 가지가 아주 기본적인 클래스에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public 콜론, private 콜론 이렇게 이제 한정자를 써줬는데, public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었을 때 이 객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까는 이제 메인 함수 같은 그런 함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외부에서 이 public이라고 하는 영역, 그 public 밑에 있는 그 부분에 있는 함수나 변수들은 다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점 찍고, 아까 보신 것처럼 마치 구조체에서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멤버를 어세스하듯이 점 찍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 놓으시면 프라이빗 그 선언부 밑으로 존재하는 변수나 함수들은 외부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 왜 만들죠? 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클래스 내부에서 쓰려고 하는 거죠. 네, 내부에서만 쓰고 밖에서는 못 씁니다. 아까처럼 메인에서 rect.area 이런 식으로 해서 못 불렀습니다. 근데 자기 안에 있는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들에서는 예를 들면 그 변수나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우리가 private, 사적인 이런 뜻이죠. public은 공적인, 외부로 공개한다는 뜻이고 private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그 선행 매크로들이 좀 선행 처리 연산자가 쭉 나오는데 샵이죠. 샵을 쭉 선언해놨는데 여기서 샵 include는 다 아시니까 생략하면 그 맨 윗부분과 맨 아랫부분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샵 if and def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샵 define,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 샵 and if 있죠. 이것들이 다 하나의 쌍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샵 if and def라는 것과 샵 and if가 이제 하나의 블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럭 내에서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이 파일에 이게 하나 이제 파일의 어떤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데 이 파일의 이 블럭 내에서
언더바 이미지 언더바 h 언더바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if and def는 if not defined예요. if def도 있습니다. 그는 define 되어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고, and def는 define 되어 있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언더바 이미지 언더바 h 언더바가 뭐 이 코드가 어디에 포함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헤더 파일이니까 다른 코드에 포함이 되었을 때에 그 코드에 언더바 이미지 언더바 h 언더바가 선언되어 있지 않으면, 딴 데는 없겠죠. 이걸 똑같은 이름으로 또 선언해 놓으시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이 파일, 헤더 파일에서만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선언 안 되어 있어야겠죠. 그죠? 안 되어 있으니까 샵 define 여기서 선언을 합니다. 언더바 이미지 언더바 h 언더바를. 그리고 이제 이 클래스 선언을 하고 샵 end if를 해버리면 이 헤더 파일이 한 번이라도 사용이 되면, 인클루드가 되면 어딘가에서 이 클래스는 선언이 되는 거죠. 되는데 문제는 이 한 번 선언되고 나면 또 누군가 다른 코드에서 얘를 또 인클루드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이미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클래스를 다시 선언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이게 중복된 선언을 막아주죠. 이게 중복되면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오른쪽에 prevents multiple references 이렇게 했는데, 이 물리적으로 이 헤더 파일을 다른 코드들에도 마음 놓고 그냥 인클루드를 하더라도 중복해서 클래스가 선언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 번만 선언되니까. 이 if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guard라고 합니다. guard, 보호해주는, 보호막. 컴파일레이션 가드, 컴파일할 때 이렇게 에러 나는 중복돼서 헤더는 솔직히 우리가 헤더 안에 어떤 클래스가 있고 어떤 게 선언되어 있는지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로든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번 중복해서 헤더를 인클루드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헤더 파일이 인클루드 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 있는 클래스가 결과적으로 최종 코드에 여러 번 나오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죠. 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가드를 씌워줍니다. 이것을 컴파일레이션 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사용법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우리 구조체와 똑같은 개념을 보시면 되죠. 구조체는 구조체 자체를 선언했다고 해서 사용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체의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죠. 그것은 구조체는 하나의 타입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란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타입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것을 실제 메모리에다가 올려서 내가 실제 형상을 만들어서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면 이렇게 객체를 만듭니다.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방법으로 우리가 객체를 만든다, 인스턴스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인스턴시에이션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 여기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스택에 할당하는 방법. 보통 일반 우리 변수 할당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클래스 이름 써주고, 우리가 마치 int a 이렇게 하듯이, 그렇죠? 이미지를 써주고, 그 다음에 my image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죠. 이게 말하자면 객체 변수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my image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 보신 것과 같이 my image.set all pixels. 뭐 이거는 이제 my image에 구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정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뭐 set all pixels는 모양으로 보면 함수로 보이죠? 멤버 함수를 호출해 준 거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할당 방법이 이건 스택에 아까 만든 거고요. 그럼 스택 변수를 우리가 다루는 그런 그 스코프나 뭐 이런 거에 다 따라갑니다. 근데 힙에도 할당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포인터로 만듭니다. 이미지 포인터, 이미지 ptr. 그래서 이미지 ptr은 어떻게 되냐면 클래스 이미지를 가리킬 수 있는 객체의 포인터가 되죠. 객체가 아니고. 그래서 이미지만큼의 객체 메모리가 할당된 게 아닙니다. 얘는 그냥 인티저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포인터만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한 줄로 객체가 할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줄 보시면, 그래서 이미지 ptr에다가 new라는 연산자를 써서 우리가 그 포인터 할당할 때와 마찬가지로요. new를 써서 new image, 옆에 가로가 또 붙어 있는데요. 클래스에다가 옆에 가로를 붙였죠. 마치 함수인 것처럼. 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new image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그때서야 비로소 메모리가 할당돼서 그 할당된 메모리의 주소가 이미지 ptr에 저장이 됩니다. 사용 방법은 그 다음부터는 위에 것과 좀 다르게요. 이미지 ptr에 점 찍고 쓰는 것이 아니고 점 대신에 이게 포인터이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시와 부등호 이걸 써서 그 화살표 이렇게 표현하죠. 화살표 모양이죠. 그래서 이미지 ptr 화살표하고 그 다음에 멤버 함수라든가 멤버 변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쓰고 나면 마지막에 new를 했으니까 또 delete 이렇게 이제 지워주게 되죠. 사실 뭐 이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그 일반적인 인티저 포인터를 new로 만들고 딜리트 하는 것과 거의 모양이 같죠. 그래서 new 이미지 대신에 new int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죠? 그 int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이미지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간 차이는 있죠. 뭐 뒤에 이상한 가로가 붙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의 선언은 이제 실제 파일이 어떻게 구조를 가지느냐 물리적으로. 그래서 클래스의 선언 부분은 헤더 파일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image.h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헤더 파일에 클래스의 선언부 여기서는 그 생략되어 있습니다. 선언부가 들어가고 image.cpp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그 멤버 함수들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set all pixels라고 하는 멤버 함수의 구현 부분이 여기서 구현을 해줍니다. 물론 이미지 스코프 연산자를 써서 이것이 이미지 클래스의 소속 함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main.c 이건 또 별도의 파일이죠. 이렇게 이미지란 클래스는 두 개만 가지는 거죠. .h와 .cpp를 나눠서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선언부와 구현 부분을 나누는 거죠. 만들어주고 사용은 이제 다른 파일에서 하는 거죠. 일단 다른 파일에서는 예를 들면 여기서는 main.c 메인 파일에서 사실은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 image.h를 include를 합니다. 이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image.h를 include 해줘야 되고요. image.h를 include 한 다음에 그 my 이미지의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멤버 함수로 호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클래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멤버 변수도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그렇게 파일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여기서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하나의 클래스는 .h와 .cpp의 선언과 구현이 나누어져서 코딩이 되어야 되고요. 사용할 때는 이 .h 여기서는 image.h 파일을 include 한 다음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